자, 이번 시간에는 통신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이 있겠죠. 우리가 통신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아주 중요한 기능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통신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을 시켜서 모두 다를 물어볼 수 없으니까 주요한 기능,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을 딱 10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각각의 설명이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편화와 재결합은 뭐죠? 우리가 언제껏 배웠던 내용 중에 데이터를 보냅니다. 한꺼번에 보내지 못하니까 보내게 되면 너무 속도가 떨어지니까 데이터를 잘라내게 되는데 이 잘라낸 하나하나가 뭐다? 패킷이다. 그럼 잘라내기도 해야 되지만 잘라낸 걸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이런 개념. 이게 단편화와 재결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였어요? 패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패드. 맞죠? 캡슐화는 뭐죠? 캡슐화. 데이터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편지를 보내듯이 편지 봉투에 편지를 보내듯이 뭔가 채워주는 작업을 말하는데 보죠. 자, 단편화 재결합은 패드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드의 X 규정은 몇 번이었습니까? 3번 규정이었습니다. 3번. 자, 캡슐화를 보면 HDLC, 베이직, 그 다음 DDSMP 이런 것들은 바로 뭘 말하는 거야? 데이터의 형식을 말하는 거죠. 플레임의 형식. 편지를 보낼 때 어디다가 보내는 사람 쓰고 받는 사람 쓰고 어디다 우표를 붙여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보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봉투 안에 집어넣잖아. 봉투 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0과 1의 구조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뭘 의미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뭘 의미하는 그런 구조적인 플레임이 있었죠. 그 플레임을 우리는 캡슐화라고 하고 그 플레임의 구조에 가장 세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주소와 제어 부분과 그 다음에 프로토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HDLC를 보면 어떤 구조였나요? 맨 앞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플래그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있어야죠. 맞습니까? 어드레스. HDLC 보면 주소 부분이 반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컨트롤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FCS가 있었잖아. 기억이 나시나요? 주소 부분, 제어 부분, 정보, 실제 정보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오류 제어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류 제어 정보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일반화되었을 때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없는 경우도 있고 더 추가되는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일반화되었을 때는 이렇게 묶어서 처리할 때 가장 일반한 게 HDLC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묶어서 본다는 것이 캡슐화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소 부분과 바로 프로토콜을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프로토콜을 제어하는 부분, 컨트롤 부분과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오류 검출 구조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캡슐화. 그 다음에 연결 제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ENQ, ACK, NAC이라는 게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이라는 얘기죠. 이런 걸 통해서 링크 접속을 하고 링크 해제를 하고 다시 재전송을 하고 다시 보내고 받고 하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흐름 제어는 어떤 게 있었나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혹은 패켓망을 통해서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규모 랜을 통해서 데이터들은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상적으로 속도로 다닐 수 없는 거니까 흐름이 점점점 느려졌을 때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바로 흐름 제어라는 개념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었어요?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가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죠. 그 다음에 오류 제어라는 건 많이 배웠죠. 오류 제어, 패리티 PT, 해밍 코드, 뭐 상승 코드, 검사합, CRC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ARQ, 해밍 코드, 패리티 이런 것들이 바로 오류를 제어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프로토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오류를 제어하지 않으면 엉망인 데이터가 갈 것이고 그 엉망인 데이터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원활한 정보를 수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어를 해서 잘못된 건 다시 보낼 수 있도록 동기화라는 것은 바로 동기화 문자 있어요. 동기나 비동기 플래그 플래그 동기 그 다음에 SY는 동기 문자 이런 것들이 바로 동기화. 순서 제어라는 것은 패켓을 잘라서 보내게 될 때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보내는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를 고려해서 경로를 확보해서 보내는 방식인 가상회선이 있는 것들이 바로 순서 제어고 이것이 역시 프로토콜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소 지정 어드레스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거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패켓망에서 쓰는 형태 주소 IP4 주소냐 아니면 IPv6 주소냐 아니면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독자적인 주소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IP 서브넷 마스크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랜 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ARP, RILP는 이건 나중에 배워야 되겠지. 인터넷을 따로 빼서 배우니까. 다중화 배웠죠? 주파수 분할 다중화. 여기다 A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A는 어세스라는 의미니까. 주파수, 시간 분할, 그 다음 코드 분할 이런 것들이 다중화. 경로 선택, 플로딩, 뭐 픽스, RIP, ERP 이런 것들이 다 라우팅에 관련된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 10가지가 주요 기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10가지 기능에 벗어난 거는 주요 기능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시험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역다중화기라는 게 있어요. 역다중화기. 배웠죠? 역다중화기는 바로 통신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다중화기도 하나의 프로토콜이긴 한데 주요 기능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자,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과 그 기법을 서로 잘못 연결한 건 뭐냐. 에러 제어, ARQ. 맞죠? 순서와 폴링 셀렉션은 뭡니까? 폴링과 셀렉션, 폴링. 내가 각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보낼 게 있느냐를 물어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순서화는 뭐예요? 데이터그램과 가상회선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폴링과 셀렉션을 언급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흐름 제어 슬라이드 윈도우, 동기 방식, 동기 비동식. 자, 이렇게 서로 대응되는 형태의 간단한 예 하나씩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